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시간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 시기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들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들을 격파해 볼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투자전략부 박소연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분위기부터 진정한 전략가의 느낌이 팍팍 풍기는데요. 잠깐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투증권에서 투자 전략 맡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작년까지는 한국 증시만 20년 가까이 봤었는데요. 워낙에 최근 해외 증시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지금 글로벌 전략 같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외 주식 요게 또 네, 알겠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일찍 나오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사실 해외 증시 정리하느라고 한 네. 6시 20분 정도 항상 출근을 하는데요. 6시 20분이요? 네, 일찍 근데 나오시는군요. 오늘은 지금 예. 요 방송을 하느라고 직출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직출? 직접 네. 출근? 네, 직접 출근. 네. 네. 근데 경복궁역 3번 출구 내려서 산을 보면서 오니까 이게 오랜만에 이게 마음이 트이는 느낌도 있고 왜요? 아주 좋더라고요. 사무실 안에만 있다가 이제 딱 뭔가 산이 있고 뭐 자연을 보니까 기분이 확 네.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나 보죠? 제가 광화문이나 경복궁에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아주 네.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매일 이제 그걸 아침마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 이력을 보면 약간 특이한 게 있으시던데 옛날에 기자도 하셨더라고요. 어디서 기자를 하셨나요? 네. 제가 사학과 출신인데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졸업 이후에 1년 정도 이데일리라고 국제경제 언론인데요. 네. 그래서 국제부에서 한 1년 정도 기자를 네. 하다가 현업을 하고 싶어서 다시 증권사로 온 케이스입니다. 국제부에 사다 또 국내 주식 하다가 또 해외 주식 하시고 예.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금융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당장 증권사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죠? 그 해외 주식 중에 뭐 이렇게 좀 애널리스트들 분야가 있잖아요. 네. 딱 맞는 분야가 저 같은 종목을 경우는- 본다든지 뭐 전략을 한다든지. 예. 네, 그러니까 보통 리서치는 탑다운 분석이라고 해서 네. 경제 지표에서부터 뭐 전체적인 어떤 규제, 법률 이런 것들을 보는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나는 기업을 보겠다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기업을 봐서 올라가는 방식인 바텀업 리서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다운 리서치를 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나 내지는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탑다운 높은 곳에 계시는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네. 자,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본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면 약간의 그 기업들 인플레 걱정 때문에 월가의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는 첫째, 미국 기업들 인플레 걱정입니다. 두 번째는 테크주 파는 헤지 펀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외톨이주 팔고 ETF로 뭐 이런 3가지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이 이슈를 하나하나 이제 박소연 부장님하고 깨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인플레 걱정인데요. 사실 그 지난주에 상당히 그 인플레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막 흔들렸습니다. 출렁출렁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여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금융정보회사인 이 팩트셋이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기업들이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어닝 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적 발표할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경우가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 가운데 한 175개 정도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이제 실적을 이제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인플레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박 부장님이 보실 때는? 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요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때는 뭐 큰 문제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좋은 인플레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굉장히 천천히 회복이 되는데 공급단에서 공급을 못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병목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병목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인플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가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나쁜 인플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인플레가 그렇게 보고 있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지금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이게 나쁜 인플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건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을 못해서 자동차들 회사들 생산량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그 중고차 업체인 허츠가 있습니다. 허츠요. 예. 네. 그 렌터카는 렌트카 업체예요. 업체죠. 예, 네. 예, 예. 근데 이 렌트카 업체가 워낙에 미국은 백신을 빨리 맞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여행 금방 가려고 여행 간다고 지금 차 빌리려고 네. 하거든요. 백시케이션이란 말도 나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여행 저기 휴가 간다 해서 네, 백시케이션 이런 맞습니다. 말도 나와요. 근데 네. 중요한 게 차를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신차가 없어서 허츠가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트카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가서 그냥 입도선매로 다 그냥 중고차를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고차 중고차가 시장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지금 올해 들어서 10% 이상 올라서 사람들이 차를 못 구해서 지금 난리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결국에는 신흥국에서 백신을 제대로 못 맞다 보니까 네. 이 신흥국에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농심 같은 경우도 네. 예. 라면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농심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만들려면 일단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밀가루 밀가루 자체가 있어야죠. 굉장히 많이 예, 올라가고요. 예, 밀가루 근데 가격도 올라가고 밀가루를 또 튀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튀기는데 들어가는 기름이 팜유, 팜유, 예, 예. 또 팜유가 또 급등을 해서 지금 굉장히 원가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대부분의 상품들이 사실상 백신을 못 맞고 있는 네. 신흥국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백신 지적재산권을 유예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그런 있는데. 얘기들이 쭉 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든 백신인데 이걸 공짜로 공급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백신 개발을 하고 싶겠냐. 그래서 아직 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물가 압력이 이 신흥국의 백신 공급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백신 지재권을 유예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가 압력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완화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신흥국들도 다 백신 맞고 거기서 이제 생산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은 이 물가 압력이 또 완화될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시간은 걸릴 것 예.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대만 같은 경우가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만에서도 갑자기 예, 코로나가 뭐 확산이 되니까 갑자기 나온다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싱가포르도 근데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이 대만이 대부분 이 IT 부품 같은 것들을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가 뭐 굉장히 많거든요. TSMC라고 큰 맞습니다. 회사가 있죠.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이제 수탁 회사. 네. 그게 대만에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물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백신 공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기업단에서 이렇게 걱정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은 이거 참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들을 보면 오늘 나온 거죠. 이것도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준비한 이 화상 컨퍼런스에 나와서 한 얘기가 경제 데이터를 자세하게 주목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또 CNBC 여기에 나와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팬데믹이 이제 그 팬데믹을 극복하고 뭐 백신 맞는 과정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의 다이나믹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준 인사들이 계속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신흥국까지 어느 정도 백신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그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언젠간 좀 해소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논란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걱정은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이슈 인플레이션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우려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테크주를 파는 헤지 펀드들인데요. 이 헤지 펀드들이 그 테크주, 즉 기술주들을 팔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로이터 통신이 그 헤지 펀드의 13F 보고서라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몇몇 대형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들을 막 이제 팔고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달 초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은행이죠. 여기서도 이제 리서치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헤지 펀드의 매도 금액이 이제 2008년 이후에 가장 크다. 그러면서 헤지 펀드들이 특히 통신 서비스, IT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기술 쪽에 주식들을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13F 보고서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게 혹시 뭔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그 미국에서는 네. 이제 SEC라고 네. 증권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공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실적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통 펀드들이 자기가 포지션을 변경을 했을 때 내지는 뭐 종목들을 매도했을 때 보고하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 이제 13F 보고서라고 네. 얘기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3% 5% 이상 뭐 그런 룰이 있죠. 변경이 뭐, 됐을 때는 펀드나 기관 공시하게 투자자들이 되어 있죠. 네. 뭐 그 3% 넘게 뭐 매도를 하거나 뭐 이러면 이제 거래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그런 보고서 일종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네. 근데 이제 헤지 펀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자들 소수의 부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뭘 사고 파는지 잘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흐름들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13F 보고서라고 어쨌거나 꼭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를 이게 보니까 한 분기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때 이렇게 보고선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헤지 펀드라면은 어쨌거나 비밀스럽지만 상당히 큰 손인데 시장의 큰 손들이 기술주를 팔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기술주의 불안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왜 애들이 이렇게 팔고 있다는 이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왜들 팔고 있을까요? 근데 요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롱 듀레이션이라는 네.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롱 듀레이션? 네, 보통은 듀레이션은 네. 채권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수익을 실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롱 듀레이션. 보통은 이제 장기채를 얘기할 때 롱 듀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한 10년 이렇게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 10년짜리, 이런 30년짜리. 거겠죠? 네, 근데 반면에 30년? 이제 네. 한 1년, 2년, 5년 정도는 듀레이션이 짧으니까 숏 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 기술주도 있지만 적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적자인 데가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미래에 적자지만 뭐 돈을 많이 벌겠지 이런 그렇죠. 기대로 지금 예. 투자하는 거죠. 나중에 기술주들은. 결국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주식들을 롱 듀레이션 주식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달에는 1.7% 넘는다고 해서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레벨은 못 넘고 다시 1.6%대로 음. 내려오긴 했는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굳이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롱 듀레이션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경기 민감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짧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벌자. 짧게 그렇죠. 길게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30년 기다릴 필요 네. 없이 지금 당장 이익이 나는 주식이 내 눈앞에 있는데 굳이 롱 듀레이션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손들이 그 소위 기술주들을
미리 팔고 뭐 또 다른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식을 사든지 뭐 그럴 것 같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 또 이슈가 더 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법인세도 내렸는데 21%로 내렸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낙수 효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낙수 효과라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풀면 이게 좀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돈이 흘러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가 되겠죠. 티클다운 네.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기업들과 부자를 잘 살게 해주면 그 효과가 아래까지 내려간다라는 이론인데 낙수 효과는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서 돈을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체력이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랑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 고용되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런 기업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금 예. 정책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 그러면 미국 민주당 정부 그러면 그런 기술 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을 되게 우대할 것 같은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그 오바마 정부 때는 이 테크 기업들을 신성장이다라고 해서 많이 우대를 했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정 철학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1960년대에 그 린든 존슨이라고 해서 네.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를 부르짖었던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복지 사회에 주창했던 걸로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 때문에 이제 테크주를 파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좀 미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테크주를 파는 흐름도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우대하지 않는 그런 정책 때문에 기술주를 파는 그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이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큰 손들이 이제 테크주 파는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두 번째 이슈랑 약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요. 요새 그 미국 시장에서 ETF라는 데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ETF가 뭔지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란 게 뭐죠? 그때? 네, 뭐 아시겠지만 네. 보통 주식할 때 개별 주식 고르기 힘드시면 펀드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면 창구에 가서 사인도 하고 설명서도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을 해서 우리가 이런 룰에 따라서 운용을 할 테니까 이거를 그냥 장내에서 살 수 있도록 상장을 시켜놓은 거죠. 장내라면 그냥 주식같이 살 수 있다. 그렇죠.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뭐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뭐 요새는 다 그냥 클릭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펀드를 산다 클릭해서. 네, 그래서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다, 네. S&P 500을 추종하는 ETF다. 그래서 인덱스 형태의 ETF만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2단계 가서 업종을 추종하는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게 더 발전을 해서 액티브 ETF라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이 액티브 ETF가 최근 유행했었던 아크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캡티 이제 우드 그렇죠. 님이 이제 운영하는 네, 돈나무 네. 언니로 아주 유명하신 네. 네. 캐시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캡티인데. 네. 예. 이 돈나무 언니로 되게 네. 유명하신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 이쪽이 가장 대표적인 액티브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액티브 ETF는 룰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 없이 우리가 테마틱 이런 테마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그런 주식만 집중적으로 사는 전략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액티브 ETF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롱 듀레이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아크 ETF에서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다. 네, 최근에 많이 빠진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ETF 있죠. 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자금도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크에서는 자금이 빠지는데 아크는 성장주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액티브 ETF도 아크 형태의 성장주 ETF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뭐 문샷 ETF라든지 문샷이요? 버즈 ETF라든지 네, 버즈?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다 네. 문샷은 아주 뭐 네. 달에까지 갈 정도로 그 놀라운 뭐 혁신 뭐 이럴 때 쓰는 그렇죠. 그래서 단어인데. 문샷은 네. 사실은 좀 성장주 ETF에 가까운데 네. 아크가 워낙 성공을 하니까 네. 제2의 아크를 표방을 하면서 나왔었던 ETF입니다. 이런 형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형태의 ETF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예, 다양한 ETF들이. 근데 이제 그 이 나온 뉴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올 들어 그러니까 5월 12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ETF에 미국 그 ETF에 3,5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한 해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5월까지 3,500억 되니까 이 속도가 뭐 한 뭐 두 배 정도 빠르다 이런 저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데 그 많이 들어갔냐 봤더니 그 아까 여기 말씀하신 뭐 아크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그 S&P 500이라고 그 500개 기업들을 묶어놓은 그 지수가 있는데 그 500대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인 그러니까 뱅가드 S&P 500이라는 ETF에 한 210억 달러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진짜 뭐 이렇게 묶어놓은 하나의 펀드를 사는 트렌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에서 뭐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도 고객 예탁금이 지금 70조까지 70조, 증가를 상당히 했거든요. 많이 늘었죠. 근데 예. 이거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인데 네. 미국에서도 이 주린이라고 얘기되는 네.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주식을 살지 몰라서 처음에는 테슬라도 사고 아마존도 샀었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S&P 500 ETF를 사자. 예, 이런 그 형태의 묶어놓은 거를 사자. 주식을 그렇죠. 다 묶어놓은 거 잘 네. 모르니까. 예. 뭐 그렇게 가는 네.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한 달간 가장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샀나 이걸 봤더니 제일 많이 산 게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를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S&P 500 추종하는 ETF면 제일 유명한 게 SPY라고 해서 스파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많이 포함된 S&P 500을 좀 더 사자라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트렌드도 많이 바뀐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기술주가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니까 이것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좀 전반적인 주식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 같고 그게 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해 주신 게 그 새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개별 주식 막 이렇게 샀다가 이게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쭉 세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국 기업들의 인플레 걱정이 11년 만에 최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인플레 공포가 갑자기 사라진 듯하지만 앞으로 계속될 이슈다. 이런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테크주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월가의 숨은 큰손들인 이 헤지 펀드들이 테크주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 투자의 안전벨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개별 주식 꼽아서 투자하기 불안하니까 ETF로 자금이 몰려가는 움직임이 이제 미국에서 보이겠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레이더를 이렇게 쫙 세워놓고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박소연 부장님 모시고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아, 네. 그 약간 긴장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네, 제가 두 번째 나왔는데 방송인데, 그 예. 다음 주부터는 저희 그 예. 김대준 팀장, 예. 이나혜 팀장 예. 그리고 김성근 수석연구원 줄줄이 예. 예.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나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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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투자증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한국투자증권 깨알 홍보할 시간을 한 10초만 드릴까요? 아, 예. 네, 저희 네. 한투는 아시아 최고를 표방하는 네, 1등 증권사로서 네, 네. 앞으로 투자자들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랑해 한투 주세요. 주식이 꽤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카카오뱅크를 네. 지금 지분을 조금 보유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지금 상장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기대가 상장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주식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아, 근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애널리스트는 네. 예, 국내 주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고 예. 하면 되는데 예. 또 리포트가 나간 주식은 24시간 또 매매 제한이 걸려요. 예.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예, 예. ETF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저기 그 실제 주식을 사지는 못하시고 분석만 쭉 하시고 계십니다. 예. 예. 자, 이제 벌써 그 어느 정도 이제 라이브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예.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는 8시에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쉽고 간단하게 이슈를 격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게스트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